원장님, 저 아직도 혼자 해결을 자주 해요. 그런데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검사해봐도 큰 병은 없다고 하는데 발기도 예전처럼 안 되고 아내랑도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남자로서 자신감도 자꾸 사라져요. 이 말은 올해 72, 서울 남쪽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김철수 씨가 제 앞에서 조용히 꺼낸 이야기예요. 그날 김철수 씨는 병원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아무 검사 결과지도 들고 오지 않았고 약이나 수술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어요. 그저 제 앞에 앉아 깊고 슬픈 눈빛으로 평생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작은 목소리로 털어놓았죠. 저도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이 이야기는 제가 지난 30년 넘게 수천 명의 50대 이상 남성들에게 수도 없이 들었던 이야기니까요.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는 늘 조금의 수치심, 혼자만의 외로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군가 나를 이해해주고 해결책을 알려주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숨어 있어요. 나는 김혜진 원장이에요. 나는 단순히 의사가 아니라 당신의 몸과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싶은 사람이고 부끄러움 없이 자연스럽고 존중받으며 당신의 성 건강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돕고 싶어서 이 자리에 있어요. 당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성생활이 부끄러운 일은 절대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것도 숨겨야 할 것도 아니고 오히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데 있어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르게 관리하기만 한다면 친밀감도 자신감도 나이에 상관없이 다시 되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평소 아무렇지 않게 해오던 작은 습관, 몇 가지만 바꿔도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남자의 엔진을 다시 돌릴 수 있다는 거 혹시 알고 있었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50대 이후 많은 남성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빠져있는 혼자 해결하는 습관 속 7가지 치명적인 실수들, 그리고 그게 어떻게 쾌감도 떨어뜨리고 발기 기능도 약하게 만들고 심지어 당신의 심장과 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이 당신 마음 어딘가를 건드린다면 아래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아직은 잘 모르겠다면 숫자 0이라도 괜찮아요. 당신의 작은 댓글 하나하나가 내가 앞으로 더 솔직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준비할 수 있는 큰 힘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혹시 당신도 김철수 씨처럼 지금껏 마음속 깊이 숨겨왔던 고민이 있나요? 우리 지금부터 함께 풀어볼까요?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잘못된 습관 하나하나를 이야기하기 전에 당신과 꼭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 당신도 알고 있듯이 50세 이후의 성생활은 예전 같지 않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려 해. 마치 60대가 넘으면 성생활이 자연스럽게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바뀌는 것일 뿐이야. 그리고 그 변화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관건이야. 우리의 몸은 수십 년을 쉴 틈 없이 달려왔고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어. 남자의 기운과 동기를 만들어주던 테스토스테론은 조금씩 줄고 혈액순환은 느려지고 예전 같았던 신경 반응은 점점 느려져.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야. 내가 진짜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바로 심리적인 변화야. 많은 남자들이 병원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도 성생활 이야기를 꺼낼 때면 얼굴이 붉어지거나 시선을 피하곤 해. 마치 금기처럼 여기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자신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욕망을 숨기려고 해. 나이가 들었으니 이런 마음도 사라져야 한다고 스스로를 세뇌하듯 생각하면서 말이야. 어떤 사람들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부인과 점점 멀어지고 대화를 피하고 심지어 자기 몸이 낯설다고 느끼기도 해. 한국 사회는 원래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고 감정을 누르는 걸 미덕처럼 여겨왔잖아. 그러다 보니 이런 은밀한 욕망 속에서 점점 더 외로워지기 쉬운 거야. 하지만 당신의 욕망은 결코 사라진 게 아니야. 단지 억눌려 있을 뿐이야.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아내와의 정서적 단절로 이어지고 가벼운 우울증이나 만성 스트레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남자가 아닌가? 라는 깊은 좌절감을 남길 수 있어. 하지만 당신의 심장은 여전히 사랑받고 싶고 설레고 싶어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위를 만지고 말고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은
노년의 성은 자연스럽고 소중하며 반드시 지켜야 할 건강의 일부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야. 당신은 결코 뒤처진 게 아니야. 당신의 몸은 단지 조금 더 섬세하게 귀 기울여야 하고 올바르게 만져져야 하며 더욱 깊이 사랑받아야 할 뿐이야. 이제 당신이 50세 이후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좀 더 이해하게 됐다면 이제부터는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당신의 성 건강을 조용히 해치고 있는 일상 속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그 첫 번째가 바로 음란물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거야. 디지털 시대에 가장 흔하고 하지만 가장 무서운 은밀한 적이지. 내 환자 중에 최상현 씨라고 있어. 68세 퇴직 교사인데 나에게 이렇게 털어놨어. 원장님, 저 매일 그거 봐요. 요즘 영상들 너무 자극적이고 사실적이잖아요. 그런데 웃긴 건 그거 볼 땐 흥분되는데 막상 아내 옆에 있으면 나무 토막처럼 굳어버려요. 머릿속이 하얘지고 몸이 진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최 씨 이야기 절대 남 얘기 아니야. 왜냐하면 그 뒤에는 바로 도파민 피로라는 게 숨어 있거든. 당신의 뇌를 하나의 밭이라고 상상해봐. 음란물을 볼 때마다 특히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장면들을 볼수록 그 밭에 도파민이라는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 처음에는 그 물줄기가 짜릿하고 재미있어. 그런데 이게 매일같이 반복되면 뇌의 밭이 딱딱하게 굳고 침식돼 버려. 그러면 뇌는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도파민 수용체를 줄여버려. 그 결과 이제 당신의 뇌는 예전처럼 작은 자극에 반응하지 못해. 과거에는 아내의 부드러운 손길, 눈빛, 살짝 스치는 포옹만으로도 심장이 뛰었는데 이제는 그런 자극이 너무 약해져 버린 거야. 그게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야. 당신의 감각 시스템이 과부하 걸린 거지.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 뇌에게 휴가를 주는 거야. 나는 이걸 디지털 디톡스라고 불러. 일주일만 일단 그 영상들 전부 끊어보는 거야. 그리고 2주로 늘려봐. 당신 혹시 지금 고개를 떨구고 있나? 아니면 마음속에서 나도 그런가? 하는 생각이 스치고 있나? 괜찮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 우리 함께 해볼까? 억지로 극단적으로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야. 이건 단지 당신의 뇌가 잠시 숨 고르고 원래 가지고 있던 섬세한 민감도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야. 이 시기에는 당신이 가진 가장 큰 보물인 상상력을 다시 꺼내보길 권하고 싶어. 예전에 좋았던 추억을 떠올려도 좋고 아내가 보낸 다정한 문자 한 줄을 다시 읽어봐도 좋아. 아니면 그냥 당신 몸에서 올라오는 미세한 감각에 집중해보는 것도 좋아. 놀랍게도 진짜 쾌감은 외부의 자극적인 영상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몸 깊숙이에서 스며 나오는 작은 전율에서 시작된다는 걸 곧 느끼게 될 거야. 그리고 혹시 오늘 이야기들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고 알림 설정도 해둬. 그러면 앞으로도 60대 이상 남성을 위한 중요한 정보들을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을 거야. 두 번째 실수는 잘못된 자세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거야. 예를 들어 변기에 앉아서 하거나 몸을 앞으로 구부린 채로 하는 경우가 그렇지.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변기에 앉아서 혼자 해결하는 건 50대 이상의 남성 건강에 있어서 가장 해로운 습관 중 하나야. 내 광주에 있는 동료가 작은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동료의 중년 이후 남성 진압 환자들 중 절반 이상이 혼자 있을 때 주로 욕실에서 그런 습관을 갖고 있었다고 해. 이유는 간단해. 혼자 있기 좋고 비밀이 보장되며 언제든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 편리함에는 아주 큰 대가가 따라. 당신이 변기에 앉아 특히 상체를 앞으로 숙이면 몸 전체의 무게가 회음부 쪽으로 쏠리게 돼. 마치 수도관 위에 무거운 돌을 올려놓은 것처럼 물길이 막히는 거지. 그와 마찬가지로 음경과 주변 장기로 가는 혈류가 심각하게 방해받아. 더 심각한 건 나이가 들수록 민감해지고 커질 수밖에 없는 전립선이 이 압박을 그대로 받게 된다는 거야. 게다가 쾌감을 전달하고 발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신경들 역시 큰 압박을 받게 되지. 당장은 별일 없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 서서히 나타나는 결과는 서해부 통증, 소변이 잘 안 나오는 불편함,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은 여전히 원하지만 몸이 점점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야. 해결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 공간을 바꿔보는 거야. 침실을 당신만의 신성한 공간으로 만들어봐. 침대에 누워서 허리 밑이나 엉덩이 아래에 얇은 베개를 받쳐봐. 그 자세에서는 골반이 자유로워지고
혈액순환도 원활해지고 전립선도 편안히 쉴 수 있어. 그리고 깊고 느리게 규칙적으로 숨 쉬어봐. 코로 천천히 들이마셔서 아랫배까지 공기가 내려가도록 하고 입으로 길고 부드럽게 내쉬어봐. 그러면 몸이 열리면서 자연스럽게 쾌감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이렇게 단순한 자세의 변화 하나만으로도 당신의 경험 전체를 바꿔놓고 앞으로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어. 세 번째 실수는 혼자 해결하거나 부부관계를 가질 때 너무 서두른다는 거야. 우리는 늘 바쁘게 사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 밥도 빨리 먹고, 걸음도 빠르고, 일도 빨리 처리하고. 이런 성격이 사적인 순간에도 그대로 이어져 버려. 대구에서 택시 운전하시는 한 분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어. 박사님, 나도 나이가 있는데 시간이 없어. 빨리 끝내고 자고 싶어. 그런데 그분은 말을 멈추더니 한숨을 깊이 내쉬며 이렇게 말했어. 근데 이상하게 끝내고 나면 너무 피곤하고 마음이 허전해져. 뭔가 의미 없는 짓을 한 것 같아. 그는 아주 정확했어. 우리 몸은 특히 나이가 들수록 버튼 하나로 켜졌다 꺼졌다 하는 기계가 아니거든. 성, 액싱이란 건 신경계 호르몬, 혈관이 모두 어우러져 연주되는 섬세한 교향곡이야. 이 교향곡은 서곡이 필요하고 하나하나가 공명할 시간을 줘야 해. 만약 처음부터 오케스트라를 고음으로 몰아붙이면 남는 건 혼란과 실망뿐이야. 해결책은 뭘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천천히 머무르는 법을 배우는 거야. 결과만을 목표로 하지 말고 그 모든 과정을 즐겨봐. 이번엔 이렇게 해보자. 다음에 혼자 있거나 아내와 함께 할 때는 최소한 15-20분 정도 시간을 확보해봐. 깊게 숨부터 들이마시고 곧장 아래쪽을 만지지 말고 가슴이나 배, 허벅지 같은 다른 부위부터 살짝 만져보는 거야. 피부에서 올라오는 온기를 느껴봐. 그리고 몸이 알아서 속도를 정하게 해. 숨을 깊이 들이쉬고 살며시 만지고 잠시 멈추고. 이런 작은 것들이 당신을 긍정적 긴장감 속에 푹 잠기게 만들어. 이 상태에 들어서면 교감신경의 흥분이 가라앉고 부교감신경이 작동하면서 몸이 완전히 풀리기 시작해. 쾌락 호르몬도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분비되니까 끝나고 나서의 느낌이 지치고 공허한 게 아니라 몸 구석구석 퍼져나가는 따뜻함, 편안함, 그리고 마음속 깊이 차오르는 평온이 될 거야. 그건 결국 하나의 감정이야. 꼭 기억해둬. 우리의 몸은 아이 때부터 부드럽고 섬세한 걸 좋아하고 억지로 하는 걸 싫어한다는 사실을 말이야. 내 이야기가 지금까지 당신 마음을 조금이라도 울렸다면 댓글에 숫자 3을 남겨줘. 당신의 솔직한 소통이 나에게는 큰 힘이자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니까. 네 번째 실수는 바로 우리가 골반적은 이라고 부르는 핵심 근육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거야. 운동이라고 하면 대부분 남자들은 팔 근육, 가슴 근육, 복근만 떠올리는데 정작 생식기와 비뇨기계 전체의 기반이 되는 이 근육은 거의 다 잊고 살아. 골반저근은 골반 가장 밑바닥에 촘촘하게 얽혀있는 하나의 그물 같은 근육층으로 방광, 요도, 그리고 요도 밸브를 지탱해주고 음경으로 가는 혈관과 신경들이 이곳을 지나가. 그런데 나이가 들고 운동이 부족해지면 이 그물이 점점 약해지고 바로 그때부터 집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지. 처음 나타나는 신호는 기침을 하거나 무거운 걸 들 때 나도 모르게 소변이 새어나오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 신호, 가장 많은 남성들이 두려워하는 게 바로 발기부전이야. 발기가 약해지고 통제가 잘 안 되고 흥분이나 쾌감의 흐름이 잘 이어지지 않는 거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황금 열쇠가 바로 케겔 운동이야. 세상에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은밀하고 효과적인 운동이 바로 이거야. 방법은 정말 쉬워. 지금 당장 소변을 멈추려고 한다고 상상해봐. 그때 딱 조여지는 그 근육이 바로 골반저근이야. 그걸 35초 정도 조이고 숨은 편안히 쉬어야 해. 숨을 참으면 안 돼. 그리고 천천히 풀어주는 거야. 35초 동안. 이걸 한 세트에 5번 정도 하고 하루에 2-3세트만 꾸준히 하면 돼. 더 좋은 건 이 운동은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점이지. 뉴스를 보면서도, 신호 대기 중에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얼마든지 가능해.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몇 주 안에 소변 조절력뿐만 아니라 당신의 싸울 수 있는 능력도 눈에 띄게 달라질 거야. 이 근육을 깨워주는 건 단순히 건강을 위한 게 아니라 내 몸을 다시 통제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는 길이기도 해.
5번째 실수는 너무 자주 혹은 너무 드물게 혼자 해결한다는 거야. 이건 양날의 검이야. 박사님, 도대체 일주일에 몇 번 정도가 정상인가요? 이건 정말 많은 남성분들이 제일 은밀하게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야. 사실 횟수는 그야말로 양날의 검이야. 너무 자주 하면 좋지 않고 너무 안 하면 그 또한 문제가 돼. 만약 매일같이 혹은 하루에도 몇 번씩 한다면 몸이 회복할 시간을 전혀 갖지 못해. 전립선이 계속 자극되면 결국 염증이 생기고 통증과 불편함이 따라오게 돼. 게다가 신경계가 에너지를 다 소모해서 만성 피로에 빠질 수밖에 없고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뇌도 둔해지고 민감도도 떨어지지. 반대로 너무 안 하거나 오랫동안 완전히 멈추면 이건 또 다른 위험이야. 음경의 발기 조직도 다른 근육들처럼 계속 사용해줘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거든. 혈액순환이 자주 안 되면 조직이 딱딱해지고 위축돼 버리는 거야. 옛날 어르신들 말씀 중에 안 쓰면 녹슨다는 말이 있는데 이건 정말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야. 그렇다면 적당한 횟수는 얼마일까? 딱 떨어지는 숫자는 없지만 내 진료 경험상 60세 이상 남성이라면 일주일에 3번 정도가 가장 적당해. 그리고 횟수보다 더 중요한 건 질이야.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내 몸의 감각과 연결되면서 하는 한 번이 무의미하게 서둘러 해치우는 10번보다 훨씬 더 가치 있어. 자신의 몸 상태를 잘 들어봐야 해. 어떤 주는 힘이 넘칠 때도 있고 어떤 주는 유난히 피곤할 때도 있을 거야. 의무처럼 하지 말고 진짜 내 몸을 돌보고 아끼고 싶을 때 자연스럽게 하는 게 중요해. 지금 이야기 잘 듣고 있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2가지 실수가 남아있어. 아마 들으면 깜짝 놀랄 거야. 준비가 됐다면 아래 댓글에 숫자 4를 남겨줘. 그래야 내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으니까. 6번째 실수는 바로 지나치게 세게 그리고 과도하게 압력을 주면서 혼자 해결하려는 거야. 많은 남자들이 세게 쥐고 세게 해야 쾌감이 더 커질 거라 믿는데 사실 그건 특히 나이가 든 몸에는 완전히 반대의 결과를 가져와. 음경은 스펀지 같은 해면체 조직과 수천 개의 아주 민감한 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걸 너무 세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꽉 쥐어버리면 내부에 미세한 균열들이 생겨. 처음엔 눈에 안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균열이 아물면서 단단한 흉터 조직으로 바뀌게 되지.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조직의 탄력이 사라지고 음경이 휘어질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페이로니병처럼 감각신경이 손상되면서 감각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야. 힘을 주면 줄수록 쾌감은 점점 더 멀어져 갈 뿐이야. 해결책은 단순해. 힘으로 한다는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해. 첫째, 윤활제를 꼭 써야 해.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야. 좋은 윤활제는 마찰을 줄이고 얇은 피부를 부드럽게 보호하면서도 놀라울 만큼 감각을 살려주거든. 둘째, 손의 힘을 최대한 빼. 계란을 쥐듯이 살포시 쥐고 부드럽게 움직이는 거야. 셋째, 다양성을 탐험해봐. 무조건 빠르고 세게만 하지 말고 리듬을 바꿔보는 거야. 빠르게, 느리게, 잠깐 멈췄다가 살짝 비틀기도 해보고 다른 민감한 부위도 살살 건드려 보는 거야. 때로는 아주 가벼운 터치가 어떤 강한 쥐어짜는 동작보다 훨씬 더 강렬한 쾌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내 몸을 소중한 오래된 바이올린처럼 다뤄야 해. 망치로는 절대 연주할 수 없어. 오직 부드러운 손가락과 조화로운 마음만이 가장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낼 수 있는 법이지.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실수. 그건 바로 아무런 감정이나 의도 없이 혼자 해결한다는 거야. 이건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깊고도 중요한 주제야. 어떤 남자분이 나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어. 박사님, 저 아직도 할 수는 있어요. 반응도 있고요. 근데 너무 허무해요. 그냥 습관처럼 해버리는 기계적인 행동일 뿐이에요. 끝나고 나면 오히려 더 외로워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정말 깊이 생각했어. 이제는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혼이 내는 비명이더라고. 본질적으로 성은 연결의 행위야. 설령 혼자 할 때라도 내 몸과 감정, 내 안의 생명력과 연결되는 행위가 돼야 해.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기계적으로, 아무런 마음도 없이 하다 보면 우리 뇌는 옥시토신 같은 따뜻함과 유대감을 만들어내는 치유 호르몬을 분비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정 후에 원래라면 편안해지고 충만함을 느껴야 하는데
오히려 공허하고 허무하고 에너지가 다 빠져나간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감정 없는 성은 마치 혼자 어두운 방에서 식어버린 밥을 먹는 것과 똑같아. 배는 채워질지 몰라도 즐거움도 위로도 주지 못하지. 해결 방법은 분명해. 이걸 내 자신을 돌보는 하나의 의식처럼 만들어야 해. 시작하기 전에 잠깐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어봐.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봐. 나는 지금 이 순간에서 무엇을 원하는 걸까? 편안함, 쾌감, 아니면 내 몸과의 연결감. 그걸 마음에 새긴 채 내내 내 몸의 감각에 집중하면서 움직여 보는 거야. 시도해봐. 손끝 하나하나, 숨결 하나하나를 느껴봐. 중간에 정신이 딴 데로 새면 괜찮아. 다시 천천히 돌아오면 돼. 그리고 다 끝났다고 바로 일어나지 말고 몇 분 정도 조용히 누워 있어. 가슴이나 배 위에 손을 얹고 내 몸에서 퍼져나오는 따뜻함을 느껴봐. 그리고 속으로 내 몸에게 고맙다고 말해줘. 이렇게 내 존재를 인정하고 감사함을 보내는 순간, 그건 단순히 욕구 해소가 아니라 몸과 마음 모두를 치유하는 성스러운 만남으로 바뀌게 될 거야. 여러분, 방금 이야기한 이 실수들을 고치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크게 바뀔 수 있어. 하지만 진짜로 변화를 지속시키려면 침실 밖에서도 우리 삶을 들여다봐야 해. 특히 두 가지가 중요해. 내 몸에 집어넣는 것들과 내 몸을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문제지. 먼저 약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봐. 이 나이대의 많은 남성들이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전립선 비대증약을 먹고 있어. 물론 다 필요한 약이지만 이 중 상당수가 우리 성기능을 은근히 방해한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하지. 하지만 성기능이 갑자기 떨어졌다면 혹시 약 때문이 아닌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해.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꼭 물어봐야 해. 이 약이 혹시 제 성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혹은 부작용이 적은 다른 약은 없을까요? 의외로 처방 하나만 살짝 바꿔도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 자연식으로 먹는 습관을 들여야 해. 비싼 정력제 같은 거 필요 없어. 답은 늘 부엌에 있어. 마늘은 혈액을 맑게 하고 피가 잘 돌게 도와주지. 말하자면 우리 몸속 배관을 청소해주는 천연세정제야. 양파는 지구력을 높여주고 활력을 주고, 고등어나 연어 같은 기름진 생선에는 혈관을 튼튼하고 유연하게 해주는 오메가3가 풍부하지. 그리고 한국의 자랑, 홍삼도 남성 호르몬 균형을 잡아주면서 기운을 북돋아주는 귀한 약초야. 그리고 무엇보다 테스토스테론 생산에 필수적인 미네랄, 아연도 놓치면 안 되지. 이렇게 음식을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매 끼니를 내 남성성을 키우는 기회라고 생각해봐. 마지막으로 가벼운 운동을 절대 놓치면 안 돼. 헬스장 가서 무거운 걸 들 필요 없어. 아침에 12-10분 정도만 빨리 걷기만 해도 충분해. 심장이 조금만 빨리 뛰고 몸이 살짝만 땀을 흘려도 그 피가 온몸 구석구석을 돌기 시작하거든. 특히 그 혈액이 제일 필요한 바로 그곳까지도 말이야. 그리고 자기 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 몇 가지라도 해줘야 해. 긴장, 그건 발기의 가장 큰 적이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드린 수많은 이야기들을 되돌아보면 결국 제가 오늘 가장 전하고 싶은 것은 기술이나 지식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소중한 건 바로 우리가 나이 들어가는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예요. 우리는 평생 강해야 한다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다른 사람을 돌봐야 한다고 배우며 살아왔죠. 하지만 아무도 우리에게 나이 들어가는 법을, 그리고 그 과정을 우아하게 받아들이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몸이 예전처럼 말 잘 듣지 않을 때조차도 여전히 그 몸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걸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몸에서 작은 변화가 시작되면 우리는 당황하고 부끄럽고 마치 쓸모 없어진 사람처럼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멈춰야 해요. 당신은 고장난 게 아니에요. 몸의 가치는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몸은 단지 변화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더 부드럽게, 더 인내심 있게, 더 깊이 귀 기울여야 할 때예요. 60대, 70대의 몸은 마치 오래된 명품 바이올린 같아요. 줄이 조금 느슨해지고 나무가 조금 휘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진정한 장인의 손길로 정성껏 조율되면 그 바이올린은 새 바이올린으로는 절대 낼 수 없는 깊고 따뜻하며 삶이 묻어나는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여러분도 스스로의 장인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서두르지 말고 자신에게 친절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나이 들면 해가 지는 황혼이 아니라 새로운 여명의 시작일 수 있어요.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지고 내 안에 진짜 나를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오늘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 도파민 피로를 풀기 위한 디지털 디톡스, 잘못된 자세 교정, 서두르지 않는 즐거움, 골반 저근육 운동, 적절한 빈도 관리, 부드럽고 다양한 자극, 그리고 무엇보다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따뜻한 의식,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한 가지로 귀결돼요. 바로 나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당신의 욕구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단지 억눌리고 있었을 뿐이에요. 몸은 늙어도 마음속 열정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부터라도 몸을 소중히 어루만져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친구, 형제분들과도 함께 이 영상을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채널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해 열려 있어요. 앞으로도 60세 이후의 남성 건강과 행복을 위해 따뜻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도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하고 건강하시길 바라며 인생의 황금길을 가장 찬란하고 아름답게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또 만나요.